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했던 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A4 용지에 하나 뭐 이런 거 나중에 쓰면 좋겠다 정도 써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를 적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오류가 발생해서 결과가 좋았던 안 좋았던 간에 이제 끝맺음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 화이팅! 저희 하나금융 TI 채용 콘텐츠 두 번째는 신입사원들의 포트폴리오를 구경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 다들 입사할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셨어요? 저랑 세진 씨는 채용 연계형 교육생 전형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따로 제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교육생이 됐을 때는 그 시험도 보고 그 과제 내준 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2개 정도 크게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연계형이 아니라서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공채의 경우에는 따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그냥 최대한 많이 담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포트폴리오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써야지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고 하는지 잘 모르니까 뽑히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이 들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는 특히 비전공자였어가지고 그 전에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어려웠었고, 그때는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 실력 차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약간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조금 담아서 주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제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이 중요성이 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체험을 미리 해봤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플레이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欢迎你们来 플레이 하나. 我们是货种型金融驾驭. 은행 그 뱅킹 시스템에서는 뭐 계좌를 개설한다던가 뭐 계좌 이체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친구들끼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주식이 워낙에 붐이 일어났었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시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간접으로나마 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임 플랫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 하나는 유튜브 하나TV와 머니뉴스로 금융교육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도 제공합니다. 총괄 리포트로 자신의 금융학습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곳 플레이 하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그 하나TV 연결돼 있는 거 있던데, 네. 혹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해 오신 건 아닌지. 큰 그림을. 그러니까요. 진짜 사이트가 되게 지금 막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색감이나 디자인도 그러고 실제 화면들도 되게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랑 되게 비슷해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어 학과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의 과를 잘 살려서 프로젝트에 녹여냈다는 게 잘 느껴졌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진짜 하나금융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개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수업을 듣고 강의를 해주셔도 내용은 알겠지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과제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오늘 수업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다 찾아봤었고, 이제 과제를 무조건 이제 끝내보려고, 혼자서 끝내보려고 노력을 했고, 잠을 일단 줄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해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프로젝트 하면서 좀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과제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전 프로젝트를 할 때 중간에 웹페이지 개발을 거의 다 끝내가는 와중에 소스를 다 날려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 이거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뭐 파일 다 찾아주는 그런 거 설치해가지고 해보고 했는데 결국엔 못 찾아서 아예 마음을 접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 내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백업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와. 세진 씨는 그런 적 없었나요? 저는 백업을 잘 해놨어가지고 백업을 잘 해놨어가지고 약간 본인이 자랑으로 지금. 네, 저희는 살짝 봤는데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기대가 되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즘 아트테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건용 작가의 그림이 올라왔던데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인걸? 20조각 사야겠다. 보안을 강화하고 좀 더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공개해서 사용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실이나 조작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블록체인의 개념을 좀 공부해서 데이터를 저장해보자 해서 소장 이력을 공개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가서 내 수익을 더 자세하게 봐야겠다. 변은석 작가 작품의 수익률이 높네. 이 맛에 아트테크를 하지. 다음 작품은 뭘 살까? 우와, 좀 발랄하신걸요? 보는데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 말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재밌게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생이 이 정도 했다고 해도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만드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이렇게 뭐 영상이라던가 좀 어디에 제출해서 보기 쉽게 만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직접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남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치금을 가져오는 서비스도 구현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픈뱅킹 서버를 하나 더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오픈뱅킹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온지 모르니까 금결원 홈페이지를 직접 가서 거기 있는 문서를 다 읽어보면서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통계학과다 보니까 이 통계적인 지식을 프로젝트 안에 녹여내야 될 것 같아서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작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넣었어요. 투자 성향이 비슷한 다른 사용자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어떤 비슷한 작품을 샀는지 확인하고 그 작품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넣어봤어요. 두 분 다 포트폴리오 만든 거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금융권이랑 관련된 기술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채용 연계형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금융권과 관련된 거 위주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코딩이라던가 IT적인 것에 대해 교육을 받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제 생각에는 이 교육 안에서 막 금융적인 지식을 엄청 배운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대부분 그냥 개발적인 지식을 알려주셨고 금융권 관련해서 좋은 교육들이 있으면 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금융 교육 다른 것도 신청해서 같이 듣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중에 꼭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오픈뱅킹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계좌 이체라든지 약간 조금이나마 은행 시스템 관련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대엽 씨 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제출한 거는 없어서 급하게 여기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오.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냥 별건 아니고 그냥 그래프인데 엄청나다. 제가 자기소개서에 녹여냈던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시세를 예측하고 목표는 그 예측한 시세로 저희가 항상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로망 같은 거잖아요. 제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렇죠. 그거를 구현해 보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시세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파도처럼 물결을 칩니다. 그러면은 특정 시점을 잡고 과거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오. 내일 시세는 어떨지 대충 예상을 해줍니다. 음.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친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특정 가격이 되면 얘가 이때부터 사면은 지금부터는 오른다라고 하는 가격이 생기면은 그때 자동으로 코인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실제 주식장이 9시에 열리는 것처럼 매일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자동으로 팔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때 사서 쭉 올라가다가 물론 이게 계속 팔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 파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매도한 시간을 보면 다 다음날 9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가 이제 되게 막 한창 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한 2주 정도 돌려봤을 때 네, 그때 한 1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네. 그렇게 한 가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AI가 판단해서 9시에 팔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제가 중간에 이거를 팔 수 있는데 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좋은 냅뒀습니다. 선택이네. 네. 그렇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서 제가 업무를 맡았던 게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 금융권의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됐는데 용어라던가 근데 코딩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학부생 때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했던 언어랑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어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조금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지원이라던가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지금은 조금 많이 적응을 한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금융권에 대한 관심도라던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해당 업종과의 관계성을 좀 생각해서 그런 위주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 이 자기가 원하는 직무가 있으면 핀테크 개발자라고 해도 금융권별로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무를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업무도 다양하고 또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그에 맞춰서 맞는 언어를 공부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진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그렇게 잘 쓰셔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해야지 이제 취업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라던가 맞아. 원하는 업무를 하는데도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맞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많이 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면접 이야기를 나누러 가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